자, 이제 그래프의 세상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갑시다. 자, 우리가 거시에 들어와서는요, 크게 시장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상품이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커다란 이제 실물시장이 들어가죠. 이 실물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시에서 각 개별 시장에서의 개별 상품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이제 한나라 경제 안에서 다 전체 토탈의 개념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장.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로 실물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물시장에서의 바로 총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시에서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상,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 이제 화폐가 움직여지는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폐 시장 해가지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어지는 시장까지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변수를 갖다가 실업률과 바로 이제 물가 상승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상품 시장에 있어서, 그죠? 실물 시장에 있어서 총수용,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 그죠? 거기에서 맞춰진 균형점이 완전고용 국민 총생산, 그죠? 완전고용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한나라 경제 안에, 그죠? 한나라 경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요소가 바로 정상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이룰 수 있는 우리 국민 총생산, 총소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바로 균형점이 이루어졌는데 그 균형점이 바로 이제 완전고용의 수요와 총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그죠?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이 완전 고용과 일치를 하면요, 가장 우리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이 안정적 시장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항상 불안전한 상황에서 경기가 그럼 불안정한 상황은 뭐겠습니까? 균형이 앞에 맺히거나 뒤에 맺히거나, 그죠? 완전 고용 못 미달해가지고 맺혀진다면은 그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완전 고용보다 뒤에 이제 균형이 맺어지면요, 그때는 경기가 너무 과열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제에서는, 거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불안전 상태예요. 불안정 상태가 우리가 왜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바라보겠습니까? 경제가 좋으면요, 안정적이면요, 우리가 굳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뉴스에서 자꾸 경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가 불안정한 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현상. 뭡니까? 경제가 불안정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현상은 바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불안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지.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상에서의 어떤 그 불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이제 수요상의 문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상품 시장에서 다 얘기했었죠. 수요상의 문제라면요, 지금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완전 고용에 일치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자, 수요상의 문제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요가 너무 과열인 상태예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수요가 과잉인 상태입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 했는데 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살세력이 커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균형 물가, 균형 국민 총생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이렇게 옮겨지면 균형이 여기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를 합니다. 자, 국민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물가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져요. 물가가 확 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만큼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항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이 증가한다.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잘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단기적으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경제는 안전한 것이야. 고전학파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시간이 쫙 흐르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급 곡선이 장기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죠? 공급이 결국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완전 고용에 수렴이 되어지는 그러한 안전한 상태에 갈 것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가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이 맞춰졌는데, 자, 수요가 또 문제가 되어지는 두 번째 현상은, 자, 뭡니까? 균형 물가죠? 자, 뭡니까? 자, 이거는 바로, 보죠. 수요가 과잉이 아니라 살 사람들이 없는. 그래가지고 수요가 오히려 살 사람이 없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총 수요가 부족한 현상을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여기에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자,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 문제는 이거죠. 생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실업의 문제를 양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경제는 안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고전학파에 의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난 불안정이 장기적으로는 또 변수들이 쫙 움직여가지고 다시 균형이 완전 고용에 수렴되어진다. 자, 뭡니까? 자, 이때도 바로 이제 뭐가 움직여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움직인다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측면으로 가겠죠. 자, 쭈물쭈물 해가지고 공급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균형이 완전 고용에, 자, 공급이 증가해서, 자, 이때는 뭐 임금이 단기적으로 좀 싸지고 해가지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균형이 완전 고용에 수렴한다. 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는 안전한 장치야 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상의 원인은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너무 과열이거나 부족해가지고, 과열이면은 막 이제 인플레이션 갭이 일어나는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다 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는 이제 실업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 그죠? 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인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여기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자, 이쪽으로 하면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자,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 뭐의 문제입니까? 공급상의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수요상의 문제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공급상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비싸진 거네, 아니면은 또 지금 같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공급을 줄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이 여기마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자, 지금 총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과 국민 총 생산의 하락, 두 가지 토끼가 동시에 뛰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뭡니까? 공급이 움직여가지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공급이 움직여가지고, 다시 공급이 증가를 해서, 다시 균형이 완전 고용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가장 안전된 경제장치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요 세 가지 불안정한 상태. 이 세 가지 불안정한 상태. 자, 인플레이션은 자, 수요가
너무 많은 상태죠. 그래서 물가 상승과 국민 총생산, 그죠? 고용도 오히려 잘 돼요. 물가가 상승해서 문제지. 하지만은 총수요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이 현상,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서 이때는 고용이 실업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는 수요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상의 문제다. 공급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훅 줄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도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도 줄어들고 두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총 공급이 다시 증가해서 균형으로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불안정 상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업상에서의 어떤 불균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 상황,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